네,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지금 3일째 시장이 음봉 3개를 거칠게 보여주는 좀 굉장히 힘든 구간을 또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언제나 급등세를 보이는 건 매일마다 있는 거고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달 전에 급등이 나왔던 것들 혹은 막 1년 전, 6개월 전 이렇게 오래전에 수급이 강했던 것들 지금 거래가 없는 구간들 거래가 굉장히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고 호가창도만 비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당연히 지금 누가 매수를 하려고 하겠어요. 저 지금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줄줄줄줄 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 그러다가 거래가 없는 구간이 한참 지나면 어떤 재료에 의해서 혹은 자금이 준비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거래가 또 생깁니다. 이 거래가 없는 구간들 이, 이 구간이 종목마다 어떤 거는 많이 긴 것도 있고 좀 짧게 오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죠. 이 종목을 누군가는 매집을 해서 그거를 어떤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컨트롤하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누군가 먼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 누군가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시장의 비관심 종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먼저 끌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매집이 완료되고 어떤 자금이 준비가 된 시점에서 진행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의 대상이에요. 대형주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구간에 처해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보유한 것들 잘 살펴보면. 근데 이런 구간에서 과연 이게 시장이 안정화돼서 어떤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단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구간에서 사실 아유 내가 못 견디고 이제 팔면 이제 금방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뒷목 잡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못 끊으셨다면 지금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시기랑 시장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악재를 좀 맞은 상황이잖아요. 이란과 국정원이 또 이란 악재 플러스 또 국정원이 오늘 발표한 내용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내렸고 중국 증시 또한 같이 내린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직면에 있다면 이걸 일단 첫 번째로 파악할 것은 이 종목에 대한 기대 가치를 먼저 보세요. 들어올 종목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게 갈 종목으로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은 저평가 구간에 누군가 매집을 해놓고 그냥 시간 끌고 어떤 그냥 가만히 놔둬서 그냥 내려가는 거. 원래 주식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하락해요.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가만히 놔두 아무도 매수하지도 않고 매도하지도 않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 누군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주식은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고 건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가 살짝 우하향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어디 갔어? 주식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살짝 우하향합니다. 거래 천천히 나오면서. 지금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면 이 1,000억은 누군가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팔 생각을 하죠. 어떤 장이든 좋은 장이든 내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누군가는 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00명 정도의 주주가 나눠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사려는 입장이 아니야. 사주는 사람이 없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사면 그냥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간에 직면해 있는 종목들을 내가 고민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일단 그 종목을 파야 돼요. 파서 일단 누군가는 매집을 해둔 게 있나 빠져나간 흔적이 있나부터 일단 첫 번째 살피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이상이 없나 예를 들어서 3월 결산이라 뭐 지금 한류타임즈처럼 3월 결산 종목이라 이제 상장 폐지 저기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 이 시기인가 그런 것도 살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솔직히 상패 문제까지는 지금 뭐 생각할 건 없지만 그래도 살필 만한 거 최대한 살핀 다음에
뭐 그래도 사실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개를 더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재무적으로 살피고 아 이거 그래도 지금 가치 지금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20,000원은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것들은 일단 추스리세요. 추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반대로 매집을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수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는데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일단 제외 대상, 이런 것들도 그냥 홀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 공매도를 줄이면서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연히 이게 어떤 섹터에 구분된 종목인가, 어떤 재료를 갖고 있나, 혹은 뭐 M&A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공시가 있었나, 혹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시를 예전 공시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게 과연 시장이 조금 돌아올렸을 때, 그 다음에 조금 안정화됐을 때 어떤 갑자기 재료를 동반할 수 있나. 예를 들어 지금의 링크 제네시스처럼 갑자기 삼성 등을 업고 튀어오를 만한 어떤 판이 깔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을 해서 보유할지 버릴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거래 없이 흐르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시장 돌아올릴 때 갑자기 상한가 치면서 올라올 게 많을 겁니다. 물량이 풀리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물량이 풀린다는 것은 무슨 어떤 거죠? 예를 들어 뭐 거래 터지면서 뭐 지금 대표적으로 샘코 이런 거죠. 샘코는 대국민 문자 종목이에요. 그 샘코 문자라고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샘코 문자라고 검색하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국민 문자도 아주 쇼를 하고 있어요. 계속 사라고. 고점에서 계속 사라고. 뭐 이거 옛날에 작전주 루보가 만들던 행태랑 방법만 조금 다르지 비슷해요. 개인들 태우고 올라가는 거 계속 보여주고 태우고 여기서 최대치로 태웁니다. 여기서 최대치로 태워서 떨어질 때도 한 번 더 사라고. 지금도 오늘도 문자 왔다고 하네요. 지금도 괜찮다 사라고 또 합니다. 그러고 이제 물량이 완전히 분산 과정이 안 끝났을 때 매상과 무뭉침 매집 다 해서 누군가는 문자 뿌릴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은 먼저 사놨다는 거예요. 응? 자기들은 다 사놨다는 거예요. 이거 문자 뿌리는 주체들은 매집, 상승, 과열, 분산, 이 분산 과정, 공포, 침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끝내서 침체 기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침체 기간.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분산 과정이 아직 제대로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도 문자를 날리는 거겠죠. 아직도 사라고. 그래서 사야만 그 사는 힘에 의해서 누군가 여기서 매집했던 사람들은 팔 거 아니에요. 더 필요한 물량이 있겠죠. 예를 들어 한 200만 주 매집했는데 이제 한 50만 주 남았어. 그럼 50만 주 동안 매수세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네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막 문자를 뿌리는 겁니다. 주식을 한다는 사람 모아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뿌려버립니다. 어쩌면은 진짜로 작정한 거면은 주식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물량이 풀리고 있는 과정이고, 또 다른 거 뭐 그냥 꼭 고점 가지 않아도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 레드로버 물량 풀린 거 이런 도망 가져야 돼. 이건 미리 끝났었던 거죠. 여기서. 그리고 기회를 한번 더 준 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종목들에 한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판단을 해볼 때라는 거예요. 시장은 평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10월 달도 한번 제동이 걸리고 나서 많이 올라갔죠. 물론 그때는 예외적인 거고, 지금 5월도 좀 많이 내려가서 제동이 걸려서 5월 말부터 해가지고 6월 초까지 한 7거래일 정도 올라왔었죠. 그렇죠? 시장이. 그러고 나서 일단은 저는 요 과정 속에서 이때죠. 5월달 이때는 저점이라고 인식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이때는 가진 돈 없는 돈 모아서 다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냥 올라갔는데, 사실 요 시기가 잠깐 지나가면 사실 G20 이게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어요. 이때가 G20 회의가 다가오면서 사실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좀 형성이 돼가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죠. 시장은 항상 변수가 생기는 거고, 변수에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수가 어떤 변수가 발생했죠? G20 일정은 금요일 아직 날짜는 남았어요. 사실 반영은 다음 주에 됩니다. 저 금요일에 해가지고 주말 지나서 반영은 다음 주에 될 거예요. 근데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수목금 월까지 3, 4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악재가 발생했죠?
주말 전에 금요일에 이란 관련된 내용이 발생했죠. 이란과 미국의 충돌. 갑자기 원래 그 사이도 안 좋았는데 갑자기 그 드론이 이제 어쨌든 더 밝혀져 봐야겠지만 드론 문제로 인해서 이란과 미국이 지금 갈등을 계속 받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항상 중동과의 문제가 좀 간간히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중동과 트러블이 계속 지금 있었잖아요. 응? 오래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쩌면은 저거 9.11 테러 그 시기 이전부터도 계속 중동과의 테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깊은 거예요, 중동과의 테러. 근데 그 시기마다 항상 하락한 후에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등한, 이게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반대로 급등을 거의 대부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공포감이 항상 주는 거야, 항상. 근데 다른 악재보다는 미국과 중동 관련한 악재는 소멸되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왜? 우리나라 계속 반복되는 것들. 우리나라도 예전에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거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간간히. 반복되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점점 무뎌져요, 그게. 그때 나올 때는 잠깐, 북한이 미사일 쐈대. 당연히 출렁입니다. 갑자기 막 시장 매도 막 나오고 투매 나오고 난리 납니다. 북한 미사일 쐈대. 일단 투매가 나와요. 빅텍 올라가고 일단 투매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게 잠잠해지고 연속성이 없으면 다시 그걸 다 채우고 금방 급등해요.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던 시장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항상 그랬어요. 반복하던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글로벌 악재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글로벌 악재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이거는 글로벌 악재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옛날에 수년 전까지 미사일을 썼던 것은 우리나라 자체 시장의 악재인 경우가 맞잖아요. 근데 이란과 미국의 이 충돌은 사실 글로벌 악재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찌됐든 기존의 과거에도 계속 이게 해결이 되면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시장 저점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란이 진짜 완전 전쟁 나오고 완전히 그냥 뭐 핵 터트리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을 거라면,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오바잖아요. 어쨌든 계산된 상태에서 하겠죠. 미국 뭐 미쳤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서로 간에 뭐 협상을 하든 뭐든, 뭐 중국이랑 협상하는 과정처럼 어쨌든 뭔가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해결될 때는 다시 예전처럼 이것도 그때 예전처럼 반복되던 내용 그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다시 다 채웁니다. 쉽게 채워요. 그게 언제일지가 문제인 거지. 빠르면 사실 오늘이 다 온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어제가 다 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란 제재 내용이 사실 시장의 기대감에 못 미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내려갔고, 중간에 내려가다가 중국 증시가 뭐 2% 가까이 내려간 것도 영향을 크게 미쳤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국정원에서 점심시간쯤에 낸 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중국과 북한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났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국정원이 판단하기를 뭐예요? 그 군사 공조가 예상된다. 서로 군사 공조를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추정하는 정도의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추측성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진짜 군사 공조가 된다면 사실 대북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고 시장 자체도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던 거고,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실 3일째 되는 동안 투매까지는 보이지 않다가 그냥 스멀스멀 계속 내려가는 상태였잖아요. 3일 동안. 시장은 이때 금요일 9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반등 없이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이 파란 선 밑으로, 240분봉선 밑으로. 그런데 그 국정원의 뉴스 나오고 나서는 투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투매가 보통 나오고 나면은 그 투매를 누군가는 받아서 끌어올리는 그 V 반등 힘이 강력하게 작용할 때가 많아요. 지금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워낙 그 악재의 어떤 공포감이 좀 크게 작용했다 보니까, 그리고 투매가 그렇게 또 깊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깊으려면은 3%대 빠지고 4%대 빠지고 이런 시장이 필요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가까이 빠진 정도, 1.5%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V 반등 자체가 세진 않았고 어떻게 해소가 된 것도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투매를 동반한 어떤 시장 급락이 나왔으면은 그 반대급부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때 어떤 내용으로 내려갔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국정원이 그 추정하는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솔직히 또 앞으로 또 뉴스가 나오겠죠. 그거 말고 이란은 어쨌든 이란과의 문제는 해결이 점점 돼가고 잊혀질 거라고 봅니다. 시장은 해결이 완벽하게 안 나더라도 점점 무뎌지고 잊혀져요. 그래서 그게 이미 하락으로 반영됐다면 이미 그것 때문에 내려갔지 않았냐가 되는 겁니다. 설명은. 뭔가 악재가 터졌을 때, 그래, 그래서 내려왔잖아.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미 내려와서 반영 끝난 거야. 어떤 주식에 호재가 생겼을 때도, 야, 그 호재가 있다면서 왜 내려와? 그래, 그 호재 때문에 올라갔잖아. 이미 올라가서 이미 끝난 거야, 이거는. 그 재료는. 그 재료만큼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서 큰 돈을 벌었겠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려가서 악재가 나왔어. 왜 이거 악재가 있는데 왜 나중에 올라오지? 그래서 내려갔잖아. 그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이 흐름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지금 같은 시장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시장 하락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시죠.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음봉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원래 양봉하고 음봉, 보합은 제외하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봉들이.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유난히 다른 해외 시장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해외 시장에 비해 이 파란색 음봉의 개수가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적어도 비율이 4대 6 이상은 됩니다. 많으면 3대 7까지도 나올 거예요. 정말로 음봉이 많아요. 심지어는 대세 상승기에서도 음봉이 많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음봉이 많아요. 보실까요? 2015년도에 대세 상승기를 한번 보세요. 저는 2015년도의 상승기가 더 인상이 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음봉이 나왔어요. 보시면. 아니, 상승하고 올라가는 구간에도 굉장히 음봉이 많아요. 음봉이라는 게 뭐예요? 갭 띄어서 하락을 하든, 갭 하락해서 하락을 하든, 보합에서 출발해서 하락하든, 아침보다 오후가 가면 갈수록 안 좋다. 가면 갈수록 누군가 매도세에 의해서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기에도 많고, 횡보시기에도 많고, 하락기에도 많아요. 음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음봉이랑 음봉에 너무 두려워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절대로 살아남고 매매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상승기에도 음봉이 많은데 음봉을 두려워해서는 뭘 하겠어요. 그 음봉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시기에도 2014년대 이 시기에도 마지막에 대상승기 할 때 굉장히 힘든 구간을 보냈어요. 보시면. 지금과 같은 비슷한 구간이에요. 저거 이게 높게 올라가서 지금 이 정도로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0% 이상의 폭이에요. 하여튼 이런 구간들에서조차 음봉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음봉이 있는 날은 더 유난히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 음봉에 대한 사유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주식 시작해가지고 야 이거 계속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거니까. 시장은 계속 새로운 투자자들이 생겨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음봉이 일단 많은 장세니까 음봉을 너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하락하는데 사유를 항상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 하락할 때 왜 하락하는지만 알면 이거를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이용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에 직면한 문제보다는 어쨌든 글로벌적인 문제가 더 많고 그리고 마침 해외 시장이 저항을 받을 때가 딱 되었어요. 중국 증시 또한 마침 어느 정도 반등을 해가지고 딱 그래 한번 저항 줄 때 밑꼬리 많이 달았네. 저항 줄 때가 됐네. 61선 막히고 구름대 막히잖아요. 이런 시기에서 괜히 중국 증시 떨어진다고 중국 증시 오늘 2%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1.97까지 장중에. 그래 이렇게 떨어진다고 같이 좀 영향을 받은 정도예요. 항상 돌변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 거칠게 끌고 올라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체 이런 종목들이 링크제네시스 그 며칠 전만 해도 이거 무슨 종목이었는데요.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오랜 기간 괴롭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거래가 안 생기는 구간을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온다고요. 왜? 누군가 매집해놓고 안 빠지고 있는데 이거 안 올리면 얘네들은 큰 돈, 우리는 기껏해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이겠지만, 아니 이거 매집한 세력들은 수십억, 수백억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만히 두고 있겠어요? 안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장중에 계속 물량이 어디서 나오고 호가 창구를 보고, 이 호가가 지금 계속 누군가 누르는데 여기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보고, 그게 어디서 나왔던 건지도 보고, 계속 장중에 저는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행동들이 없었으면은 한순간에 재료를 가지고 동반해 삼성 등에 업고 가잖아요. 한순간에.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물론 이렇게 갔다가 고꾸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다시 그때 짧게 매도하고 나오는 주포들도 많아요. 이 종목에 대한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단 그렇게 돌아 올릴 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이 흘러내릴 때 종목도 특별하게 지금 굳이 관리를 할 만한 게 아니라면 흘러내려야 같이. 이게 일반적이에요. 거래만 안 터지고 있으면 됩니다. 거래가 터지더라도 투매 이후에 매집하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 후속적으로 뒤에 판단할 문제고, 기본적으로 흐를 때는 거래만 안 터지고 있으면 사실 무방해요. 그러나 이게 언제 멈출지 모르잖아요. 미리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나아요. 어차피 미리 끊고 다시 여기서 타는 게 낫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알아. 내가 미래에서 와가지고 알아. 그냥 여기까지 내려간대. 그럼 미리 끊고 여기서 보는 게 더 나아요. 당연히 여기서 이 구간을 버는 거니까. 물론 주식이 많으면 이걸 스킬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좌관리법, 운용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주식이 내가 기본적으로 많아.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채우면 이만큼을 버는 거.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주를 갖고 있다. 만약에 어떤 주식이 많아서 내가 1000주 갖고 있어. 내가 3,400주나 500주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스킬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내려갈 것을 예측을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그게 아니고 이미 늦은 경우라면, 이미 내가 늦었다 판단한 경우라면 여기서 사실 버리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게 신중히 생각해야 되냐면, 상관없어요. 사실 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버리고 잘 가는 걸로 태워서 사면은 그만이에요. 원래 그 계좌 자체는 버리고 올라가는 걸로 태워서 먹으면 어차피 그 현금 그대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걸 사면 똑같아요. 수량 그대로 채워버리면. 근데 뭐 그걸 어떻게, 그게 딱 이게 아구가 맞으면 되겠는데, 만약에 반대로 꼬여봐요. 그때부터 개인 심리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산 게 위에서 따라가서 샀더니 무너지고, 그게 무너지고 여기서도 꼬여버리고, 근데 내가 그 한참 기다리다 판 게 갑자기 튀어올라. 갑자기 이틀 뒤에 튀어올라. 이 순간부터 사람은 돌아요.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생기면, 이게 내가 큰 경우라, 이 자금이 마이너스 폭이 컸다면 이게 돌아버립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먼저 좀 줄이는 것과 야금 조금씩 줄이는 방법. 다른 거에서 수익이 좀 나면 조금씩 줄이면, 아니면 수익이 날 때를 미리, 날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조금씩 내가 스며들게, 내가 심리적으로 충격받지 않도록 1000주 가지고 있었으면 990주 남기고 980주 남기고 10주 팔고 10주 팔고 10주 팔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줄여주는 게 오히려 심리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한 방에 내가 커트하고, 잘 되면 물론 좋습니다만, 잘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을 어떻게 다 그렇게 아다리 딱딱 맞춰가지고 아구 맞춰서 하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심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틀 뒤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혹은 일주일 뒤에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사실 버리기가 사실 모호한 위치예요, 시장 자체가. 근데 만약에 반대로 시장이 급등 장세였어. 시장이 막 폭등하는 장세에서 반대로 간다. 이거는 안 됩니다. 시장이 대세 상승기에서 반대로 가는 거는 당연히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시장이 반대로 하락기에서는 그걸 이용하기도 해요. 어떤 구간에서, 전환점 구간에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가 코스닥에만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평소에는. 근데 코스피를 한번 볼까, 이번에 반대로. 코스피를 보자면, 지금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수많은 박스권의 기회, 여기서 굉장히 먹을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 정도의 흐름 속에서는 주식들이, 개별주들이 크게 부담을 안 느끼고 갈 종목 가고,
매집할 종목 매집하고 그냥 편안하거든요. 항상 박스장이었으니까. 상승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 이 같은 장세를 지금 같이 보내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이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08년 이후에 지금 이 구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맞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이 기간이 지나서 또 행보하다가 또 급등 구간이 생길 때는 당연히 그걸 이용해서 더 먹을 건 더 먹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급등장에서 내가 반대로 되는 주식의 어떤 대부분 비중이 실려 있으면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일단은 지금 시기를 보는 내가 개별적으로 산 것들 많으신 거 알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종목 진단을 받아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계셨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개별적인 판단, 어떤 재료에 의해서 사셨거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은 심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양봉에만 공략하는 그 스캘핑도 사실은 한 번 꼬이면 무너지는 게 쉬워요. 완전 고수의 영역이 아닌 고수가 되었다. 수년 경력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게 완벽하게 내 자산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 또한 섣불리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지금 3일간의 시장 하락기가 거의 저는 선물도 지금 오늘은 선물을 240분봉에서 투매를 다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이 투매가 나온 거를 다 메꿨단 말이에요. 메꾸고 끝나고 외국인들이 또 막판에 또 선물을 끌어당기면서 잡았고 그러나 시장 자체 현물 시장 자체는 그만큼 끌어올리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내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악재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나 그게 결국엔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달에도 5월 말에도 사실 금방 어느 정도는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코스피는 굉장히 요새 양호단 말이에요. 코스닥. 이 구간이 왔잖아요. 이 시기 지나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기준선 방어도 나왔고 사실 뭐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여기서 또 이런 구간을 또 보내다가 자리 잡을 겁니다. 그때 때마침 G20 회의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들리거나 또 이란과의 미국과의 충돌, 이란 미국과의 충돌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멸되거나 재료가 사그러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거의 다 해소됐었거든요. 거의 다 해소됐었는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거의 다 이거는 해소됐잖아요. 이건 해소됐는데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올라요. 주식은 30% 상한까지 해서 30% 한 방이면요. 그 다음 50%, 60% 가는 거예요. 링크제네시스 같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거 한 90% 나올걸요? 90% 나올 거예요. 순간적. 그 내가 그 기간을 못 이겨서 순간적으로 이걸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개인들은 그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팔 거예요. 시장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그냥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도 올라온 종목도 꽤 있어요. 올라온 종목도 꽤 있고, 보유 종목 중에서도.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 걱정할 단계가 아니니까 지금 저는 걱정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항상 좋을 수만 있겠어요. 그렇죠? 걱정할 수 있는 거는 챙겨야죠. 그래서 너무 지금 전체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방이에요. 30% 상승장에서는 제가 또 상한가를 제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섹터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오늘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섹터는 사실 가상화폐가 줄을 잃었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300만 원 돌파하면서 가상화폐 이게 주식의 대안책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진 것도 있어요. 주식
주식의 대안책, 주식이 하락할 때 대안책으로 가상화폐가 주목받는데 오늘 가상화폐 종목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에 약간 상승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차도 잠깐 풍국주정을 대상으로 수소차도 한 번 더 돌았고, 그 다음에 이게 섹터가 계속 돌아요. 오늘 대북주들이 하루 만에 좀 빠졌어요. 어제만 해도 엊그제만 해도 대북주들 이슈가 있었다가 좀 상승하는 종목 많이 나왔다가 오늘 하루는 대부분 밀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대북주들도 지금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또 뭐 매물을 소화하거나 어떤 과정을 거치겠죠. 각 종목별로 그런 구간 거치면은 갑자기 치고 달릴 때 개인들은 못 따라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거 못 따라잡아요. 왜냐면 여기서 샀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런 구간이 나올 때 어떤 그만한 판이 깔리겠죠. 대북적인 내용은. 지금 뭐 군사공조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지나가고 나면은 또 사그라질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이 또 개입을 또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sem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당연히 대국민 문자에 속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문자 개인들 여기서 바글바글 합니다. 개인들만 내가 너 누군지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 문자 무작위로 뿌렸는데 이거 올려주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당연히 분산 과정 거치고 지금도 사라고 문자 보내는데 이런 거 한 번 더 떨어지면요 죄송합니다 손절하세요 이거 나옵니다. 문자 공식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고 끝나요. 안 나오면 더 악질이죠 솔직히. 손절도 안 시켜주고.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고생스러운 시기 뭐 주식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 모두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관들도 같은 시기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가면 되니까 자, 힘들 내시고요. 항상 에너지의 주식 수익률은 비례합니다. 그 개인의 그 에너지가 사실 그 기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그 예를 들어 지금은 스포 하는 시기가 많이 지났잖아요. 그 기생충 영화 많이들 보셨으니까 1,000만 명도 넘어갔고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전은 기세다. 맞습니다. 주식도 기세예요. 그 기가 떨어지면요 뭔가 다 꼬여요. 항상 이럴 때 기운을 좀 차리시고 시장 하락기를 너무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식은 상승할 때 있고 하락할 때도 있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할 때가 더 많은데 힘들 내시고 또 이 시장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데 또 거칠게 올라가는 또 흐름도 나오니까 잘들 이게 좀 추스리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